안녕하세요. 심영섭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제가 이번에 필리핀에 우리 필스카이 그 어학연수 센터에 가서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영화를 한 편 보고 그 영화 내용을 좀 감상문 형태로 정리하는 그 탈무드식 토론 방법을 한번 같이 공유를 했었는데요. 그때 같이 봤던 영화가 파자마를 입은 소년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 홀로코스트를 다룬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우리 좀 탈무드식 토론 방법으로 영화 감성문을 좀 정리하는 방법을 영어 공부를 하는 것과 좀 맞물려서 또 요즘에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좀 좋은 또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영화 감상평도 좀 깊이 있는 그런 의견들을 좀 모아보고 그걸 정리해서 한번 공부하는 방법들을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인공지능이 뭐 챗GPT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가장 편하게 쓸 수 있는 인공지능 중에 하나가 구글에서 그 무료로 공개하고 있는 제미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건 이제 구글 이메일 계정만 있으면 이제 뭐 다 쉽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챗GPT는 이제 챗GPT로 들어가서 또 계정을 만들고 이제 여러 가지 좀 절차가 있는데 구글은 이제 본인이 구글 이메일 계정만 있으면 바로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요거를 제미나이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구글에 들어가셔서요. 이 영어로 제미나이라고 치셔도 되고 제미나이 뭐 이렇게 치셔도 되고 한글로 치셔도 되고 이렇게 하면 바로 이제 제미나이라고 하는 이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들어가시면은 이런 첫 화면이 이제 보이게 되고 저는 이제 이미 구글에 이제 이메일로 여기가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저희가 나오는데요. 이제 뭐 처음에 이제 먼저 이메일을 만드시고 나면 이제 본인의 이 아이디로 이렇게 바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제미나이 어드밴스드라고 했는데 이건 유료 버전입니다. 유료 버전이어서 여러 가지 혜택이 있고 그런데 우리는 뭐 굳이 유료까지 쓸 필요 없이 그냥 무료로 공개되는 것을 써도 충분히 좋은 자료들을 이제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첫 창에 이제 제미나이에게 물어보기 하게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미리 좀 준비해서 미리 이제 쳐놓은 게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나는 파자마를 입은 소년을 그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소년의 영화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어떤 걸 느꼈는데, 이런 내용 중에서 내가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라든지, 이 영화의 교훈을 좀 알려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봤던 감상평을 한글로 적었는데, 그거를 영어로 바꿔달라고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그걸 제가 좀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좀 만들어 놨던 그 내용을 한번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여기 들어가서 이제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뭐 학생이 이 정도로 쓸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학생 그 연령에 따라서 다르게 있겠지만요. 나는 최근에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소년 이 지금 인공지능을 쓸 때는 이 어떤 요구사항, 이거 프롬프트라고 그러는데 요구사항이 굉장히 구체적일수록 더 구체적인 답변이 굉장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주머니 파자마를 입은 소년을 봤습니다. 이렇게만 하면은 이미 이제 인공지능이 똑똑해서 다 알아듣긴 하겠지만 그 정확한 영어 제목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영어 제목은 The Boy in the Striped Pajama라고 하는 그런 영화인데 2008년에 개봉한 영화를 보았습니다. 이 영화는 나치의 유대인 학살을 아이의 관점에서 보여주고 크게 잔인한 장면 없이도 유대인 학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영화를 보고 서로 견해가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할 때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 영화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초등학교 수준의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천 사항의 사례를 적어주세요. 제가 이번에 가서도 설명을 하고 또 다른 책에서도 설명을 한 내용이 이 탈무드식 어떤 독서 토론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방법, 그 독후 활동이나 영화 감상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책을 읽거나 영화를 봤을 때 이 책이나 영화가 주려고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내가 그렇게 이 저자나 아니면 감독님이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내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 또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나는 뭐를 배웠고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 이렇게 좀 자세히 해볼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뭐지?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뭐지? 라고 하는 걸 생각해보고 그걸 보고 내가 뭐 책을 읽고 감동을 받거나 영화를 보고 또 느끼는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좀 나는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실천을 해야지? 구체적으로 하나를 어떻게 해볼 수 있지? 라고 하는 이런 해석과 적용이라고 하는 그게 가장 큰 어떻게 보면
탈무드식 그런 독후 활동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두 가지를 이제 한번 해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 이거를 먼저는 우리가 그때 수업 때 해본 것처럼 곧 그렇게 같이 영화를 같이 보고 난 다음에 짧은 감상문을 적고 또 서로 돌아가면서 나는 이 영화를 보고 뭘 느꼈다. 그래서 나 이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뭘 하기로 실천했다. 그런 걸 이제 할 수 있는데 그런 이제 일상적인 어떤 학생 수준의 저기를 나누고 난 다음에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뭘까라고 하는 것에서 이런 인공지능을 활용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나는 이거를 보면서 다른 친구를 차별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라고 하는 그 정도의 이제 한두 가지 의견들 아니면 학생들 수준에 비슷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이제 물어보니까 우리 제미나이 인공지능이 뭐라고 대답해 줬냐면 이 영화의 메시지는 세계에서 2차 세계대 나치 유대인 사회 비극 역사를 배송한 순수 아이의 시선을 통해 변경의 탄혹감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영화는 서로 다른 배경에 놓인 두 아이의 우정을 통해서 편견과 차별의 문제점을 보여주고 역사 속에 개인의 책임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편견과 차별을 우리 하지 말아야 된다.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각 개인이 나름대로 책임을 갖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사실은 전해주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내용도 요약도 굉장히 좋죠. 그리고 이제 초등 수준의 실전 사례를 이제 한번 적어달라고 그랬더니, 나와 다른 사람을 존중하기, 사례로 다문화 가정 친구를 존중해주고, 장애를 가진 친구나 외모가 다른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놀림을 받거나, 뭐, 그러지 않도록, 왕따를 당하지 않도록 내가 돌봐주고 좀 더 관심을 가져주는 것. 편견이나 차별에 맞서기, 잘못된 소문, 차별적인 발언이나 약한 친구를 돕기. 뭐 이런 안 좋은 일들이 학교에서 일어나고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보완해동해서 그런 나쁜 짓을 같이 동참하거나 그러지 않고 맞서서 이게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해주는 그런 그 용기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 역사 쪽에서 역사 공부를 하고 책임의식을 갖고 또 내가 비슷한 역사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그런 잘못된 많은 사람들의 그런 잘못에 동참하지 않고 소신 있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된다. 그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보니까 여기 이게 인도 말 같은데 몇 가지 오타가 좀 나긴 합니다. 근데 그런 거는 좀 수정을 해서 이제 보면 되겠고요. 입장을 바꿔 생각하기, 친구의 마음을 이해하기, 갈등을 해결하기, 관용하는 마음을 갖기.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메시지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을 한번 노력해 봅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딱 정리를 해줬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런 다른 사람 요 선생님은 요 역기사지 우리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보시면 이게 우리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제 아실 텐데요. 그런 거에 이제 초점을 뒀는데 여기서는 편견과 차별의 문제점, 그다음 역사 속의 개인의 책임 이 부분은 이제 많이들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역사 공부를 좀 더 제대로 하고 역사 의식이 있어야 이런 똑같은 상황이 됐을 때 나는 책임 있는 행동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게 됐다. 뭐 이런 내용들을 더 추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또 내가 이거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인공지능이 알려줬던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더 다른 주제에 대해서 더 폭넓게 생각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주의할 점은 처음부터 인공지능을 생각도 안 하고 인공지능을 바로 쓰면은 생각이 자라날 수가 없겠죠. 근데 처음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다하고 난 다음에 내가 못했던 부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인공지능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의견을 한번 듣고 또 보충해서 살을 더 붙이면 더 좋은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이제 그 영어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이 내용을 영어로 정리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로 몇 초 만에 또 이렇게 영어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영어 이 메시지도 보면 훨씬 더 그 한글에서 똑같이 썼던 내용보다 여기 한글에 있는 내용보다 훨씬 더 조금 풍성한 표현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 제미나이가 영어 기반의 그런 인공지능이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좀 뭐라고 되어 있나요? The film The boy in the striped pajama is set against the backdrop. 이 against the backdrop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은 조금 이제 중등, 초중등에서 좀 어려운 표현일 수 있는데 고등이나 아니면은 뭐 SAT 수준 같은 데에서도 시험에도 자주 나오고 뭐 그러는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뭐뭐를 배경으로 백드랍이 뒤에 쳐진 암막 커튼 같은 걸 백드랍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걸 배경으로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Backdrop, a tragic history of the Nazi Holocaust. 홀로코스트가 이제 그 인종 대학살 그런 것들을 이제 홀로코스트라고 그러죠. During the World War II, it conveys a message about the horror of war and human dignity through the eyes of innocent child. 그 순진한 아이의 눈으로 이런 역사적인 메시지를 전한다. Through the friendship of two children from different backgrounds are in circumstances the film
shows the problem of prejudice, 편견과 discrimination, 차별의 문제점을 보여주고 raise questions about the personal responsibility in history.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역사에 있어서 개인의 책임, 이런 역사적인 어떤 비극이나 비인간적인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 각각의 개인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그런 걸 이제 보면서 알려준다는 거죠. 요약도 이제 훨씬 더 사실 우리 한글 표현보다 요약도 잘해줬는데요. 그리고 나한테 구체적으로 위에서 있던 사례들을 영어식 표현을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화를 하나 보고 난 다음에 또 한글로 최소한 할 수 있는 데 가지고 그런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아이디어를 모으고 감상평을 적어보고 또 그걸 좀 더 구체화하고 살찌워서 풍성하게 해서 또 영어를 공부를 할 수 있는 이런 자료들도 내 맞춤형 자료를 만들어 볼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한번 활용을 해보면 우리가 뭐 방학 한 달 동안 아니면 두 달 동안 있으면서 영화를 한 두세 편 본다 그러면 이 내용만 바탕으로 해도 상당히 나만의 영어 교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일 수 있으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영화 내가 이제 쓴 감상평이 있잖아요. 근데 그 학생 수준에 따라서 이제 좀 길이가 좀 차이가 있고 표현이 좀 차이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감상평을 우리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그런 탈무드식 토론을 하기 위해서 하브르타 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 짧게 적어봤다. 나는 영화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소년을 보고 이런 역사적인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내 먼저 주변에서 왕따나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역사에 관심을 갖고 공부해서 나도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올바른 판단을 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편에 설 수 있도록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영화편을 좋은 영어식 표현으로 장문해 주세요. 이렇게 지금 내가 만든 한글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영어로 한번 장문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더니 여기 이제 금방 또 작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내용을 이제 그대로 정리했는데요. After watching The Boy in the Striped Pajama, I was struck by the importance of preventing such historical tragedies from ever happening from ever happening again. 요거는 사실 이제 우리 중학교 수준의 고등학교 수준의 영문법에서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요. From something from prevent something from ing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뭐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인데 자연스럽게 뭐 이런 걸 한번 이 문장을 외우거나 아니면 써보면서 이 문법도 그냥 자동으로 녹여서 또 공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tragedy 같은 단어는 사실 유초등 수준은 조금 어려운 단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걸 이제 좀 더 쉽게 표현하는 것도 일단 한번 요구를 해볼 텐데 우선은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I realized that I need to be more aware of instances of bullying. 이게 지금 왕따는 친구 놀림하는 거 불링이죠. or ostracism. ostracize는 그 추방하다, 그 다른 사람을 이렇게 배제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왕따나 아니면 따돌림 그런 걸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죠. In my own surroundings and be proactive in proactive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발언한다. In addressing these issues. I also feel a strong need to learn more about history. 역사를 더 공부를 해야겠다. So that도 이제 뭐뭐 하도록 하는 그런 이제 뭐 영문법 표현들 같은 건데 여기도 자연스럽게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뭐 중학교 수준이나 고등학교 수준의 영문법 문제로도 뭐 자주 나오는 건데요. If faced with such a similar situation, 자, 이거 이제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또 굉장히 중요한 문법 사항인데 이런 것도 약간 자연스럽게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I'll be equipped to make such sound judgment and stand up for those who are struggling.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편에 서줘야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표현은 이 표현뿐만 아니라 재미나이가 또 옵션을 이렇게 제공해요. 그래서 공감을 더 표현하는 표현에서는 이런 식으로 한번 살을 붙여볼 수 있고 개인의 어떤 역사적인 책임, 역사 속에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은 이런 표현을 한번 더 붙여볼 수 있고 그다음에 power of perspective, 관점의 힘에 대해서 사실은 더 초점을 두고 싶으면 이런 표현을 더 붙여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자세한 얘기를 해줬으니까 이 내용들을 참조해서 나만의 그런 영작이나 감상평을 이 아이디어는 원래 이제 내가 썼던 건데 영어식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좀 막막할 수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좀 더 수준 높은 표현들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고 근데 좀 내가 이제 영어가 부족한 학생들은 여기 오스트러시즘이라는 단어라든지 뭐 트레지드 좀 어렵게 느낄 수 있고 어려운 단어가 좀 많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이런 어려운 단어 나왔을 때 이런 거 이제 단어장에 적고 공부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해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런 식의 또 요구를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이 표현을 초등학생도 이해했을 정도의 쉬운 영어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패러프레이즈를 좀 더 쉬운 문장의 수준에 맞는 걸로 이렇게 패러프레이즈도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요구를 해보니까 After I watched the movie, The Boy in the Street Pajama, it made me think about how sad, how tragedy 뭐 이런 말 안 쓰고 sad and wrong, 슬프고 얼마나 잘못됐는지 it was for something like to something that to happen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런 이제 바꿔준 표현도 지금 이모지는 굉장히 똑똑하게 지금 historical tragedy라고 하는 표현은 something like that 그런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들 이런 식으로 쉬운 표현으로 좀 바꿔줬다. 이런 이제 사례들이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또 proactive라는 단어는 keep on eye out. 뭔가 눈을 부릅뜨고 바라봐야겠다. 뭐 이런 식의 그런 표현으로 바꿔줬다. 네, ostracism, 이 추방이나 아니면은 내 초점이라고 하는 표현을 left out. 따로 이렇게 약간 따돌림 당하는 이런 표현으로 조금 바꿔줬다. equipped to make sound judgment. 그러니까 이런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무장을 해야겠다, 갖춰야겠다 이런 표현은 know how to help,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알아야겠다. 이런 쉬운 표현으로 바꿔줬다라고 하는 거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해주면서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요즘은 거의 뭐 문법 같은 경우도 영작을 하고 난 다음에 문법적인 오류를 수정해주고 어디가 잘못됐는지 그걸 설명해줘라고 해도 자세한 설명을 해주는 그런 정도로 사실 인공지능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무료 버전을 이용해서도 영어 교육에서 활용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이런 표현은 너무 좀 어려운 표현으로 좀 만들어준 것 같다라고 하면 내 수준에 맞는 이 초등학생 저학년 수준에 맞는 영어로 표현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또 요구를 하면 그대로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영화를 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생각을 한글로나 뭐 영어로 적어서 같이 토론을 해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좀 더 살을 붙여가지고 이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폴더, 우리 지금 폴더 만들려고 그러고 있죠. 폴더를 하나 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두면 이게 나만의 영어 교재가 될 수 있겠죠. 나만의 텍스트북을 만들고 내가 공부했던 내용, 내가 영화 봤던 거, 교과서에 있는 거를 공부한 게 아니라 내가 봤던 좋아하는 내용들을 주제로 해서 또 공부를 하고 또 살을 붙이고 거기 나오는 단어들을 더 외우고 표현들을 외우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훨씬 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교육학에서는 학생 중심 교육이라고 그러거든요. 원래는 사실은 다 각각의 학생의 니즈에 맞게 그 학생들의 관심사에 맞게 그런 교과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교육은 교과서가 있고 니들이 알아서 맞춰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인공지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주제, 내가 관심 있는 주제로 또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고 살을 붙여보고 또 영어식으로도 표현을 해보면서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한번 이런 것들은 우리 뭐 무료니까 얼마든지 이용을 해볼 수가 있고 충분히 또 관심 있는 주제들로 해서 한번 하나하나 이렇게 써보는 연습들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당히 교사나 선생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학생들이 처음에 이제 대부분 이런 모든 컴퓨터 교육이라든지 뭐 그런 게 마찬가지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그러다가 또 그런 주변에서 봐주는 사람이 없거나 그러면 쉽게 뭐 게임에 빠진다든지 유튜브를 본다든지 이렇게 낭비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좀 인공지능이나 아니면 컴퓨터 활용 교육 같은 경우는 혼자 하면은 좀 좋지 않고 같이 팀을 이루어서 팀워크를 하고 도구적으로 이용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게 잘못 이용되게 되면 뭐 공부 한 10분 하고 나머지는 뭐 50분 게임하고 이런 식으로도 이제 이게 악용되거나 시간 낭비가 있을 수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좀 아날로그랑 디지털이 같이 혼합되는 형태로 해서 공부를 해볼 때 유용한 도구로 우리가 인공지능을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한번 참조하셔서 한번 실천을 한번 해보고 몇 가지 지금 남은 기간 동안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